올해 초에 플레이스테이션 코리아에서 라이징 크레토스라는 갓 오브 워 다큐가 공개되었죠. 저는 영화나 게임의 이런 메이킹 영상을 좋아해서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이번 다큐도 꽤 감명 깊게 보았고 예전에 봤던 라스트 오브 어스와 호라이즌의 메이킹 영상까지 생각나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강력한 IP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IP의 차기작을 더 나아지고 달라진 게임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늘 소개해드릴 다큐 라이징 크레토스입니다. 기존 팬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이 변화의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 그 불확실함이 확신이 될 수 있게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망하면 끝장이라는 위험 요소, 유저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 사실 이런 고민은 대부분의 게임 회사가 하는데요. 한 프로젝트에서 리더들의 판단력과 그것을 실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개개인의 프로페셔널한 자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산타모니카 스튜디오도 여느 팀과 마찬가지로 많은 시행착오와 불안한 갈래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래 진행한 프로젝트를 업기도 하고 중간 리드가 바뀌고 투자자에게 형편없다는 소리를 듣고, 갓 오브 워의 디렉터인 코리는 이런 순간마다 굉장한 압박 속에 선택들을 해나가는데요.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Without everybody, we would not be doing any of this crap. It would be me talking to myself in a room. So, what we are going to end up with at the end of all this, this amazing game, is truly something that I will carry with me forever. And I believe it is a first step in many, many games that we're going to make that will, I think, really redefine what this studio is. So I'm very proud to work with everybody here. So thank you.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그 바탕에 직원들의 신뢰가 깔려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명성이 걸려있고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기루 같은 성공이라는 궁극의 목표에 다가서는데 큰 요소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건지 부속품인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더 많죠. 근데 이 다큐는 리드들의 인터뷰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개 직원인 저희와는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디렉터 코리는 게임에서 유저가 훨씬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요소를 왜라는 개념에 비유합니다. 왜 난 여기 있는 거고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건가. 이런 것이 없는 게임은 결국 지루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본 모습은 이것은 개발자들에게도 통용되는 말로 보였습니다. 왜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없는 개발이란 것은 그저 지루한 게임처럼 그날의 과제만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같다고요. 이번 갓 오브 워는 굉장히 흥행했던, 그리고 몰락해가던 IP에 대한 극복이라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가지고 가야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결국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기존의 정체성도 흔들리지 않은 훌륭한 작품이 탄생되었지만, 사실 이건 게임이 나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리더는 수십 수백 명의 인원이 의심이라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비전을 공유하고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다큐의 또 다른 큰 줄기에는 개발자들의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갓 오브 워도 가족 이야기가 중점이죠. 그것을 적당히 교차시켜가며 풀어나갑니다. 5년이란 개발 과정 속에서 가족 간의 희생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내가 그렇게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죠. 동기부여 요소도 너무 다르고요.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직적인 구조, 이유 없는 크런치 문화, 적은 임금, 불안한 노후, 저녁 없는 삶 등등,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일에서 두근거림을 찾기보다는 일 외에 다른 것에 두근거림을 느끼는 게 훨씬 빠르겠죠. 저도 일보다는 다른 것에서 더 삶의 가치를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런 다큐를 통해 생각하는 건 결국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애정이 있는 일에 가슴 벅찬 순간을 한 번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큐 중간에 처음 게임을 공개할 때 감동과 환희를 느끼는 개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쨌든 알 수 있는 건 이 다큐는 성공한 게임이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많은 프로젝트들이 수년간 이런 고민 끝에 만들어져서 결국 이도저도 아닌 작품으로 나오고 실패했을 때 그 희생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얼마나 이 업계가 리스크가 크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큐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다양하고 자세한 개발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개발자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보았고, 전체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체 다큐를 보셔도 되고
시간적 부담이 있으신 분은 게임넛이라는 채널에서 저보다 훨씬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이미 요약해서 만들어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문 링크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a difficult thing for anybody is the time you put into it. At the end of the day, we're going to spend nearly 4.5, almost 5 years on this thing. 5 years. 5 years, and at the end, you have one thing. And then one day it's out there, and either everybody loves it, or everyone hates it, or even worse, they're indifferent, and it's just crickets, right? And that's it. Like, it's such feast or famine.